이 영상에서는 거대한 손톱 및 굳은 살부터 2달 동안 티타늄 실을 착용한 결과까지 모두 보여드릴 거예요. 하지만 먼저 원본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양말을 벗고 2달이 지난 티타늄 실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네모칸에 있는 사진에서는 단 12일 만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 모델이 티타늄 실을 착용하는데 조금 과하게 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컴포지트가 정말 잘 유지된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보시다시피 티타늄 실이 많이 내려갔고 꽤 자랐지만 컴포지트는 여전히 그녀의 손톱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예요. 나쁜 소식은 티타늄 실이 제대로 작동해서 손톱이 꽤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드는 질문은 이제 이 손톱들이 어떻게 될지,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에 대한 거예요. 오늘은 손톱이 더 말리지 않게 원스텝 젤 폴리시로 코팅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있었던 일들을 계속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Dr. Alex SP, SP130 기계로 작업 중임도 언급하고 싶어요. 이 기계는 제가 몇 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참고로 이 기계는 브러쉬가 없고 소음도 없으며 작동 중에도 바로 전환이 가능해요. 정말 편리하답니다. 제가 알렉스에 대해 얘기하는 동안 이미 티타늄 실을 뺐어요. 보시다시피 이 작업은 정말 쉬워요. 먼저 초경 프레저로 구슬 부분을 살짝 갈아낸 다음 티타늄 실을 꺼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런 준비용 액체도 필요 없고 일반 손전등으로도 잘 마르는 컴포지트를 제거했어요. 관리를 위해 저는 도맥스 포로스톱의 탈크 파우더를 사용할 거예요. 이 제품은 제가 페디큐어 할 때마다 사용하는데 멘톨의 상쾌한 향이 나고 사용하기도 편리해요. 다이아몬드 프레저로 작업하면 더 쉽고 안전해요. 이제 큐티클을 해부학적으로 설계된 푸셔로 밀어줄게요. 이 푸셔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부드러운 라운드 끝이 긁히지 않아 고객들도 매우 편안해하세요. 반대쪽에는 도끼 모양이 있습니다. 지금 손톱 옆 주름의 생김새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서는 발톱이 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부에 마찰을 일으켜서 많은 양의 건조하고 불필요한 각질이 생기게 돼요. 지금 큐렛으로 그 부분을 파낼게요. 여러분이 이런 영상 좋아하는 거 알아요. 사실 저도 이런 영상 정말 좋아해서 편집하다 보면 빠질 때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에겐 뭐가 있죠? 엄청나게 많이 눌려있는 딱딱한 고무 같은 각질이 있어요. 딱딱하다기보다는 오히려 고무 같은 피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각질이 계속 피부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손톱 밑에 있는 이물질이 아니라 바로 그 굳은 살이에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최대한 잘 볼 수 있도록 일부러 매크로 카메라로 촬영했어요. 근손톱 주변이야 손톱 밑 굳은 살이 어떤지 볼 수 있어요. 그냥 복합 굳은 살이라고 할게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불편하고 보기에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없애야 한다는 점이에요. 기계적으로만이 아니라 압력을 줄여서도요. 바로 이런 이유로 교정 시스템을 설치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고객분과 예방 상담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스포일러를 하자면 이게 항상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전문가로서 계속해서 우리의 일을 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죠. 이번엔 특별한 핀셋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이미지를 띄우고 핀셋을 설명드릴게요. 핀셋 끝부분 안쪽에는 특별한 톱니가 있어서 이런 요소들을 다룰 때 정말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핀셋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줍니다. 저에게는 이게 정말 필수템이에요. 특히 손톱 끝이 피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작업할 때요. 아니면 지금 영상에서처럼 이런 상황에서도요. 이건 다른 도구로 집을 수 없고 니퍼로 자르는 것도 최선의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먼저 이 굳은 살을 돌려서 빼내고 뒤집어서 다이아몬드 비트로 깨끗하게 청소해줘야 하거든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잘라낼 수 있어요. 오늘은 프레즈만으로 할 거예요. 이제 반대쪽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참고로 이쪽 끝이 위로 향하지 않아서 굳은 살이 덜 생겨요. 즉, 여기서 문제는 발가락이 돌아가 있어서 최대한 많은 하중과 마찰이 이 부분에 집중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다이아몬드 비트를 들었어요. 제 것은 파란 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매크로 촬영으로 가까이에서 이 정리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물론 여기서 제 손놀림이 좀 서툴러요. 하지만 감안해주세요. 저는 실제 발가락이 아니라 비디오 카메라 렌즈를 통해 작업했고
이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손톱 주변 굳은 살이 바로 안쪽, 피부 속으로 들어가요. 사실 이 굳은 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중심의 굳은 살과 매우 비슷해요. 다만 발바닥의 특정한 한 지점이 아니라 바로 손톱 근처에 생긴다는 점이 다르죠. 즉 본질적으로 이 굳은 살은 고무 같은 부분이 깊숙이 파고드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살짝 피부를 젖히고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모든 굳은 살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아낼 때는 끝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마치 무한한 굳은 살이 있어서 계속 갈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으니 항상 적절한 시점에 멈추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주된 목적은 불필요한 건조한 피부만 제거하는 것이며 건강한 피부는 건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고 고객님의 각질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는 완벽한 청결함이나 인스타그램 스타일의 각질 제거는 멋진 강의를 팔기 위한 것일 뿐 고객님들이 문제 없이 지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제가 다듬는 니퍼를 사용해서 어떻게 모서리 부분을 정리하는지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모서리는 자르지 말고 피부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둥글게 다듬지 마세요. 하지만 바깥쪽에 남아있거나 위쪽에 남아있는 부분은 날카로운 부분이 남지 않도록 살짝 다듬어줘야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걸 그냥 자기 발톱을 직접 자르는 페디큐어 초보자에게 설명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 말을 믿고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듬어서 더 이상 살에 파고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네모나게 남겨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이미 다른 프리저로 바꿨어요. 이번에는 다시 파란 띠가 있는 프리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뾰족한 끝이 있는 불꽃 모양이에요. 이걸로 좀 더 정밀하게 다듬어요. 이렇게 약간 고무 같고 많이 두꺼워진 피부를 다룰 때는 다이아몬드 프리저 중에서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는 걸 추천해요. 저는 항상 크미스 브랜드를 쓰고 회전 속도도 높게 설정하는 걸 추천해요. 이렇게 해야 고무 같은 피부가 프리저의 다이아몬드 코팅에 잘 걸려서 각질이 제대로 벗겨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낮은 회전 속도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오늘은 최대한 많은 작업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이 길어요. 이런 작업에서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는 걸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그래서 같은 첫 번째 프리즈로 두 번째 손가락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파란 띠가 있는 프리즈로 손톱 표면도 다듬고 옆부분 큐티클도 정리하고 손가락 전체를 모든 각도에서 다듬어 줍니다. 즉, 이 프리즈로 모든 부분을 꼼꼼히 다듬을 수 있습니다. 작업도 매우 잘하며 자유가장자리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영상을 빠르게 돌릴 거예요. 이 작업이 끝없이 계속될 수 있어서요. 저는 이 모델과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촬영할 때마다 사람들이 작업 시간에 대해 자주 물어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촬영 중 어떤 장면을 고를지, 어떻게 보여줄지, 사람들이 보기 편할지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에는 전혀 편하지가 않아서 그 때문에 작업 시간이 더 늘어나요. 그냥 편하게 제대로 된 의자나 안락한 소파에 앉아있을 때와는 다르죠. 저는 아직 그런 구성을 갖추진 못했어요. 지금은 제 독립적인 학교를 만드는 단계라 정말 멋진 장비들을 구입했어요. 참고로 의자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채널에 이미 리뷰가 올라와 있어요. 항상 그렇듯이 얘기하다 보면 완전히 다른 주제로 빠지곤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참고로 이제 커트 단계로 넘어갔어요. 작업할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위가 있어요. 이건 S04J. 네, 니폰 니퍼스 제품이 아니에요. 이 모델은 끝이 구부러져 있어요. 그리고 이 가위는 정말로 부드럽게 사이드 홈에 딱 맞게 들어가요. 저는 정말로 끝이 직선인 가위는 그렇게 다용도로 쓸 수 없고 그렇게 민첩하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 페디큐어에 관한 거라면요. 제 생각에는 페디큐어에서는 여러분이 잘 다룰 수 있는 니퍼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술이 없으면 끝이 구부러진 가위를 사용하세요. 사이드도 잘 정리되고 절단면도 매끄럽게 나옵니다. 저는 항상 절단면을 다듬어요. 저는 이런 때 큰 지름의 다이아몬드 비트를 선호해요. 50번이나 60번도 좋지만 이번에는 파란색 마이크로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회전수가 낮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닥터 알렉스 SP 격언 130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제품은 라인업 중 가장 프리미엄이며 기기식 매니큐어 페디큐어에 완벽하게 맞아요. 지금 6000rpm으로 설정했으며
이미 모든 준비와 분리대도 끼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원스텝 젤을 바를 거예요. 저는 Z 컬러 브랜드로 작업합니다. 먼저 디하이드레이터를 아주 얇게 발랐어요. 그리고 색상은 제 모델이 25번을 골랐는데 이 색상은 까다롭습니다. 특히 원스텝 시스템으로 작업할 때 이 색상은 바르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ZZ 컬러 브랜드를 저희 살롱에서 몇 년 전부터 일반 원스텝 제품처럼 사용해 왔다는 거예요. 저는 특히 그 브랜드의 레드 라인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객분들이 자주 선택하는 파스텔 컬러들도 정말 아주 훌륭하다는 거예요. 원페이지 젤은 항상 얇게 2번 발라요. 왜냐하면 첫째로 젤 폴리시로 표면을 구르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원페이지든 3페이지든 상관없어요. 또한 이렇게 하면 컬러가 더 균일하게 발립니다.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층 사이가 들뜨지 않느냐는 것인데 여기에 작은 비밀이 있습니다. 원페이지 젤을 2번 바르려면 첫 번째 레이어를 완전히 굳히지 않는 게 좋아요. 저도 첫 번째 레이어는 경화하긴 해요. 네, 저도 일반 램프로 경화해요. 참고로 여러분께 이런 도구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램파이맨이라는 램프가 있어요. 이건 무선이에요. 이 램프는 전용 스탠드에 올려져 바닥에 바로 놓을 수 있어 페디큐어 할 때 매우 편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원페이지 젤이 들뜨지 않게, 즉 층이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첫 번째 층을 약간 덜 경화해야 해요. 그러니까 만약 제조사가 1분 동안 경화하라고 권장한다면 한 40초 정도만 경화해 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층이 아주 얇기 때문에 완전히 경화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다 경화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원페이지 젤 층에는 약간 덜 경화된 느낌과 거의 느껴지지 않는 끈적임이 남아있어요. 사실 이것이 바로 분리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극복하는 데 정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층은 꼭 끝까지 충분히 경화시키는 것을 추천해요. 저는 항상 그렇듯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층 모두 얇은 브러쉬로 도와주고 꼭 처음에는 작은 램프로 살짝 경화시켜줘요. 저는 혹시 몰라서 원스텝 젤은 항상 60초가 아니라 120초 동안 경화시켜요. 그래야 끝까지 광택이 확실히 남아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유 끝을 살짝 다듬고 오일을 발라주면 모두 끝이에요. 저는 여기서 시연을 위해 한 손가락만 촬영했어요. 나머지는 화면 밖에서 칠해 더 빨리 끝낼 수 있었어요. 제 촬영은 항상 오래 걸려서 한 손가락만 촬영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완성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인스타그램용 손톱은 아니에요. 네, 완벽하게 슈퍼 네모난 형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대신에 해부학적으로 맞는 형태예요. 그리고 참고로 혹시 눈치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모델이 이미 가운데가 뾰족하게 발톱을 잘라서 왔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형태를 다듬었어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에는 원래 있어야 하는 형태로 만들었어요. 이 부분의 손톱에는 절대 네모난 모양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돼요. 올바른 형태는 약간 둥글고 타원형이기 때문이에요.